자, 오늘도 조금 특별하게 그 책 4권 정치경제의 책의 5장 내에 디그레션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여담을 잠깐 언급하고 가거든요. 곡물 장사와 곡물법에 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곡물 수출에 장려금을 주는 법을 만든 것은 잘못이다. 첫째, 국내 장사일 경우 상인과 일반인의 이해관계는 언뜻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다. 말을 재밌게 해요. 곡물값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어 상인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상인들은 이익이 줄고 소비가 늘어 자칫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와 공급이 대체로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은 소비자나 상인들 모두에게 동일하다. 이거 시장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재밌게 쓴 거예요. 국내 장사일 경우에 상인과 일반인의 이해관계는 똑같다. 상인은 더 받으려 하고 일반인은 덜 주려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인도 일반인도 소비와 공급이 대체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해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많아도 안 되고 공급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인과 일반인의 이해관계가 시장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희한하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제일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언급할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라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그 같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돌고 있는데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무식하고 사악한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여기다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함으로 해서 삐걱삐걱 될 뿐이지 이 자체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현대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라는 이상한 말꼬리 잡기 말장난을 하는데 다 헛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가 서쪽에서 뜨잖아요? 아니,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내지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정치꾼들이 대도 않게 뜨는 해를 막겠다고 덤비는 꼴이나 뜨는 해를 막겠다고 막 동해안에다가 말뚝을 박는 짓을 한다거나 흐르는 물을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흘려보겠다고 막 이제 펌프를 갖다가 막 사다가 단다고 한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결국은 다시 아래로 흐르지.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비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시장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에요. 이게 누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 행동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에 우리는 시장이라고 명명을 했을 뿐이지 시장을 누가 만들거나 한 게 아니에요. 식물값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어서 상인들이 어떤 확보해둔 재고를 다 팔지 못하고 그대로 재고를 안고 나자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곡물값이 너무 낮으면 그 상인들은 이익이 줄어서 손해고 소비가 늘어서 한 끼 먹을 사람들이 막 5끼 먹고 막 떡해 먹고 막 난리가 나서 그냥 확 써버리고 말아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해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공급 부족이 예상될 때는 상인은 욕심을 부려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요. 이는 의도치 않게 식량 부족 사태를 예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값이 오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떡이 이제 떡 해먹기가 힘들어요. 떡 안 해먹어요. 술도 안 빚어요. 막걸리 안 먹어요. 그러면 굶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식량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미리 아끼는 거예요. 미리 소비가 줄어요. 식량값이 올라서 소비가 줄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릿고개까지 어떻게든 가요. 식량이. 근데 그걸 강제로 그 식량값을 내리고서는 강제로 풀어버리면은 미리 다 막걸리 해먹고 떡 해먹고 갑자기 보릿고개 즈음 해가지고서는
식량이 다 바닥나고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상인이 식량 부족 때 마냥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올렸다가 완전히 판매가 안 돼 버리면은 그 재고를 떠안고서는 그냥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 떨이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떨이를 해요? 손해보고 많이 팔거든요. 뭐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뭐 저희도 손해보고 엄청 팔아요. 10,000원에 수입해서 막 1,000원에 팔기도 하고 그래요. 왜? 1,000원에 안 팔고 그냥 버리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1,000원에라도 팔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은 되도록 많이 팔릴 수 있는 선을 맞추느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많이 받으면 좋죠. 팔려야 말이지. 많이 받으려고 애는 쓰지만 팔려야 말이죠. 그래서 가격을 마냥 올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호 간에. 이거 모르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악랄하고 사악한 정치꾼들은 모르는 주제에 자꾸 여기다가 감나라 배나라 자꾸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곡물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담합도 될 수 없다.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상인들의 담합이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생산이 부족해서다. 어떤 담합이라든가 독점 환경은 어떤 특수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곡물은 그거를 하기엔 너무 힘들다. 지금 세상은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담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인터넷이 있어서 담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자유화되면 해외 전 세계까지 담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담합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불편할 뿐인 공급 부족 사태에 조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공급이 좀 부족해서 막걸리나 떡은 못 해먹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불편할 뿐인 상태일 뿐인데 정부가 개입하면 이는 기아 사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왜냐? 적당히 큰 나라에서 한 지역의 흉년은 다른 지역의 풍년으로 언제나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근데 정부가 공급 부족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상인들에게 곡물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시장에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아 기아가 발생합니다. 혹은 시장에 나왔어도 애초에 물량이 부족했던 만큼 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아가 발생합니다. 그죠? 곡물 가격 올리지 못하게 하면 상인들은 나 그렇게는 나 못 받고 팔아. 몰래라도 뒤에서라도 난 제값 받고 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굶어야죠. 시장에 그 값에 나왔다면 뭐 미리 떡 해먹고 막걸리 해먹고 그리고 쌀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아가 발생을 해요.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만이 공급 부족의 불편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발 좀 멍청하고 사악한 정치꾼들아, 좀 나대지 좀 마라. 곡물의 공급이 부족할 때 서민들은 모든 불편을 상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상인들은 이익을 얻기는커녕 약탈과 파괴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은 장사꾼들을 미워해요. 왜? 뭐 직접 물건을 사는데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 준 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속 상하죠. 상인들이 공급 부족 시에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란 농부와 미리 계약을 통해 평소 가격대로 공급받은 경우일 것이다. 밭대기를 했을 경우라는 얘기예요. 농부와 미리 계약을 통해 평소대로 가격을 공급받았다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그대로 이익으로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상인이. 밭대기를 했을 경우에. 근데 밭대기도 이 평소 가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 보기처럼 그리 큰 이익을 볼 수도 없다. 어떤 해는 작황이 나쁜 해는 가격이 오른 해에는 이 평소 가격대로 산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평소 가격보다 가격이 싸게 형성이 됐을 때는 손해가 그만큼 발생하는 거죠. 이 상인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도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챙겨가야죠. 어떤 해는 득보고 어떤 해는 손해를 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상인들이 특수한 이익을 챙겨간 때만 보고 얄미워하죠. 그러니까 아니 얄미울 것 같으면 니들이 직접 하시라 이거예요. 왜 얄미워하냐고. 직접 하세요. 직접 해서 직접 이익을 챙겨가세요. 왜 얄미워하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왜 남들 버는 거 보면은 배가 아픈 거 미운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장사꾼의 입장에서 있지만서도 남들 돈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 보면 배 아프죠. 배 아파요. 미워요. 다른 상인들은 다 미워요. 저도. 장사는 공공의 이로운 것인데 전통적인 유럽의 정책은 장사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부추겨왔다. 원래 정치꾼들은 이 사악하고 악랄한, 사악하고 무식한 정치꾼들은 이 혀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치꾼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옆 나라에 대한 증오심 부추기고, 부자에 대한 증오심 부추기고, 그 다음 귀족에 대한 증오심 부추기고 뭐 이런 거예요. 정치꾼들에 대한 증오심은 정치인들이 부추기진 않는데 이건 올바른 증오심이에요. 정치인들은 증오를 받아야 돼요. 왜? 증오를 받을 만큼 악하니까. 에드워드 6세 때는 저기에요. 그 헨리 8세 그 아들내미에요. 어렵게 얻은 마지막 아들내미에요. 그 얘 누나들이 그 메리 여왕이랑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그 뭐 죽이네 살리네 싸우고 그랬죠. 그 에드워드 6세예요. 그때 그 다시 팔려는 의도로 곡물을 사는 사람은 불법으로 보고 벌을 줬다. 옛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인에게 사는 것보다 농부에게 사는 것이 더 싸고 상인이 이익을 붙이는 것을 욕심이라고 봐서 상인들에게 많은 제재를 가했다. 이거 지금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죠. 미개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제품이 너무 싼 가격에 팔리면 그 제조업이 망가질 것이라 보아 제조업자가 직접 가게를 내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곡물이 싸게 팔려라고 농부가 직접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정치꾼들은 무식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앞뒤를 맞추려고도 별로 안 해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조업은 그 제조업자가 직접 가게를 못 내게 해놨대요. 왜? 그게 너무 싼 가격에 팔릴까봐. 너무 싼 가격에 팔려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놓고서는 농부한테는 직접 장사를 해서 싸게 팔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냥 말에 앞뒤가 그냥 안 맞는 짓을 자꾸 해요. 근데 사실 제조업이 가게를 겸한다 해도 어차피 공장에 들어갈 자본을 빼서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그렇죠. 그 가게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게 그 가게에 필요한 그런 어떤 면적도 필요하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인원도 투입해야 되고 그 공장에 들어가서 계속 어떤 생산물을 뽑아내야 될 자본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투입된 자본만큼 이익이 또 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가게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 돈으로다가 어차피 잘하는 공장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생산물을 빼내고 이익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데 이 판매업에 또 종사를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공장에 직접 그 가게를 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덤으로 얻는 이익이 아니라 그 가게를 내는 만큼 또 자본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투입돼야 되는 거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이익률이 또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차피 공장에서 생산해낸 거니까 뭐 공으로다가 그냥 바로 팔면 공으로다가 마진을 상인들이 챙겨가는 마진을 공으로다가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에게 판매를 시켜도 어차피 농부가 판매를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시설과 자본에 대한 이익을 회수해야 하므로 그냥 상인이 개입하는 것보다 결코 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 짓는 마진 더하기 장사하는 마진을 추가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 가게를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농부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결코 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한 가지 작업을 할 때 더 잘하듯이 사업가도 한 가지 사업에 투자할 때 더 잘하고 더 이롭다. 대부분의 농부도 장사는 상인들보다 못할 수밖에 없기에 싸게 팔 여력을 만들지 못한다. 진짜예요. 여러분 산지에 가보세요. 결코 싸지 않아요. 공장이 가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제조업을 촉진하듯이 농부가 가게를 하도록 하는 법은 농업의 촉진을 방해한다. 어느 쪽이든 타고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부당하고 무례하다. 무식하고 사악한 정치인들은 니들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좀. 부당하고 무례하기까지 하다. 자유롭게 노동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스스로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 법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스스로 돌볼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법을 누가 만들까요? 결국은 무식하고 사악한 정치꾼들이 입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 평균의 사람들보다 우수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나쁘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치꾼들은. 그 놈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들보다 각자가 더 잘한다. 아담 스미스도 정치인들 되게 싫어해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더하기 정치인들처럼 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요. 곡물 상인을 금지하는 법은 사회자본이 더 유리한 곳에 투입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땅의 경작과 개발을 방해하기도 했다. 상인에게 한꺼번에 팔아 금방 회수된 자본으로 가축을 사고 노동을 고용하고 땅을 개발해서 다음에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소매를 하느라 자본이나 정신이 분산되어 그러지 못한다. 결국 생산은 늘지 않고 물량은 부족해 곡물값이 더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농부들한테 직접 장사를 시켰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더래요. 그런 거예요.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매업자들이 제조업자들로부터 한꺼번에 물건을 사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빠르게 회수된 자본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도매업자의 큰 자본이 여러 공장의 작은 자본을 대체해주는 상호교류는 작은 자본가들의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손실과 불행으로부터 도와주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농부와 곡물 상인 간의 상호교류도 농부들의 자본이 곡물 생산에 전부 혹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농부들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상인의 이해관계와 능력은 간간히 있을 수 있는 불행으로부터 농부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농부들이 있어야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농부가 어떤 흉년이 들었다 내지는 그 태풍이 일었다. 그죠? 태풍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쳤다. 그럼 이 농부는 원래대로라면 굶어 죽어야 되죠. 근데 상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든가 이렇게 해요. 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천천히 갚아라. 이걸 해요. 왜? 상인들 입장에서 농부가 기계 같은 거예요. 자기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계 같은 거예요. 이 농부들이 내년에 또 일을 해줘야지 상인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은 농부들이 스스로 죽지 않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맨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간간히 있을 수 있는 불행으로부터 농부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해줘요. 지금의 법만 없어진다면 경작이 얼마나 좋아지고 확장되고 발전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법이 없는 어떤 무정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식하고 사악한 정치꾼들이 자꾸 이 엉뚱한 법을 만드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헛짓거리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골목 상권 어쩌고 저쩌고 이 헛소리들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에드워드 6세 때 곡물 상인을 통한 곡물 거래를 없애려 법안을 만들었고 이후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쿼터당 48실링 이상의 가격을 곡물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법이 힘을 갖게 된 데는 다음의 두 가지 선입견이 작용한다. 첫 번째, 가격이 높이 오르면 사재기 되어 국민을 괴롭힐 것이라는 견해인데, 그죠? 곡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나쁜 상인들이 한꺼번에 물건을 재놨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게 담배값 올릴 적에 사재기가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시장이 올린 가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재기가 통해요. 하지만 이 시장이 올린 가격이라는 거는 이 48실링이 평소에는 비싼 가격처럼 보이지만 흉년에는 추수하자마자 그 가격에 도달해 큰 상인이라도 사재기는 어렵다. 어떤 48실링이라는 큰 가격을 이제 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이 중간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상인이 개입해서 시장에서 씨를 말리고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흉년이 나면 그런 상황은 상인들이 먼저 파악을 하게 되고 이 상인들은 이 매입 상황을 언제든지 이거 제일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선 보는 게 이 매입 상황이거든요. 이 매입 상황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치솟는데 이거는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이에요. 상인이 이 심상치 않다. 올해 농사 심상치 않다. 이거 가격 오른다라고 그러면 사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이 형성돼야 될 가격에 벌써 도달을 해 있다고요. 상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인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농토에 가보니까 작년이랑 작황이 달라. 물건이 모자랄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다. 작년에 가격이 20실링이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물건 30실링이라도 확보해야 돼. 근데 이 상인이 한 명인가요? 아니에요. 이 상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30실링이라도 이건 확보해야 해. 다 같이 30실링이라도 확보해야 해 하는데 물건이 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인은 여기다 크게 베팅을 하죠. 다른 상인들이 전부 30실링을 요구를 하는데 이 물건 확보가 안 될 수 있어. 왜? 물건이 올해 모자라. 내가 40실링 이게 며칠 동안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피 터지는 그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상인들 머릿속에서. 수만 명의 상인 사이에서 지가 살아남으려고 몇 초 단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가격은 그 해에 형성되는 곡물 가격에 바로 도달하게 되고 어느 상인도 사재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어떤 시장에서 해당 물건을 싹 걷어 다시 같은 시장에서 팔려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독점 행위가 가능한 가격이 있다는 견해다. 그런데 어떤 상인이 곡물을 매점해서 다시 같은 시장에 판다는 것은 그 시장의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렇죠. 어떤 상인이 내가 사재기를 해서 큰 이익을 얻어야지 생각한 것은 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의 판단이 만약 잘못되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이익은커녕 곡물이 보관에 따른 비용과 손실로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게 맨날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뭐하러 곡물 장사만 해요. 그냥 신인데 이건 신이에요, 신. 이 세상에 이게 가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이 능력을 줬다 그러면 1년 만에 전 세계 넘버원의 부자가 무조건 됩니다. 되죠. 가격이 오르를 걸 알고 사는데 주식만 해도 뭐 1년이면은 수천조는 벌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내 자본금 100만원 가지고 자 보자고요. 상한가를 이제 10%라고 치고 주식 투자만 한다 그래도 10%가 1년에 200일을 갖다가 200승을 하면은 200일 거래를 한다고 치고 1년에 200승을 하면은 1억 8,900만 배예요. 1억 8,900만 배니까 대략 뭐 2억 배라고 하죠. 그냥 계산하기 좋게. 2억 배 곱하기 처음에 100만 원 있었죠. 자 보자고요. 200조밖에 안 되네. 재산 랭킹 볼까요? 랭킹 제프 베조스가 지금 1등인데 131조 갖고 있네요. 제프 베조스랑 패밀리가 다 합쳐서 131조 갖고 있네요. 200조니까 넘버원 그냥 되는 거예요. 얘기가 많이 샜는데 하여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 리스크에 대한 투자지. 반대로 그의 판단이 옳아서 가격이 올랐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한 결과가 된다. 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 미리부터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나중에 있을 심각한 상황을 방지한 것이다. 만약 가격이 저렴해 평소처럼 소비했다면 나중에 굶게 되었을 것이다. 평소처럼 막걸리 해먹고 떡 해먹었으면 나중에 굶게 되었을 것이다. 부족할 때는 불편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다. 이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하게 된다. 역할을 하게 된다.
곡물 상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국내 공급에 관한 한 곡물 장사는 완전하게 자유롭도록 놔둬야 한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대중의 공포는 마녀사냥보다 억울하다. 권력자의 개인적 감정 표출에 지나지 않던 마녀사냥법이 없어지자 마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듯이 장사할 자유를 회복시키면 매점매석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찰스 2세 때의 법이 미숙하나마 곡물의 국내 거래에 대한 자유와 보호를 가져왔고 이것이 국내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경작을 증진했다. 곡물 수출에 장려금을 주는 법을 만든 것은 잘못이다. 두 번째 이유로 국내 소비를 위한 수입의 경우 분명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되며 대부분의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이롭다. 수입은 곡물의 명목 가격을 떨어뜨리지만 그 실질 가격은 그대로다. 수입이 자유로우면 농부와 지주들이 곡물을 팔아 챙기는 돈이 줄어들지만 돈의 가치가 올라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은화 9잎에 쌀 100kg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때 쌀을 수입해서 시장에 물량이 많아져 은화 8잎에 쌀 100kg이 된다면 쌀값이 싸졌다고 볼 수도 있고 은화의 값이 비싸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는 쌀의 가격이 더 가까우니까 은화의 값이 비싸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쌀 100kg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대체로 일정하지만 은화 9잎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을 막으려는 많은 규제사항이 흉년에는 임시법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런 임시법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그런 규제들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곡물 수출에 장려금을 주는 법을 만든 것은 잘못이다. 셋째 이유로 해외 소비를 위한 수출의 경우 국내 시장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기여한다. 경작이든 수입이든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보통 소비되는 만큼인데 그런데 이때 초과 물량이 생겼을 경우 이를 수출하지 못하면 농부도 수입업자도 조심스러워서 그 물량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시장은 좀처럼 초과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자주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수출이 자유로우면 경작이 늘어나는데 수출 상인들은 장려금으로 득을 볼 뿐만 아니라 내수 상인들보다 자유로웠다. 내수 상인들이 쿼터당 48실링 이상일 때는 매점할 수 없었던 반면 수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매점할 수 있었다. 내수 상인들의 이해관계는 국민과 일치하는 반면 수출업자들은 국내의 공급 부족과는 상관없이 이웃나라의 가격이 좋으면 수출하여 국내의 공급 부족을 가중시킨다. 수출 정책의 목적은 풍족한 국내 공급이 아니라 가격을 올리기 위해 대체로 국내 공급을 부족 상태에 두는 데 있다. 때때로 수출을 금지하는 임시법과 수입 관세를 풀어주는 임시법들이 현재의 체계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보여준다. 큰 나라가 여러 지방으로 나누어 있지만 완전하게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수입과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마치 한 나라처럼 흉년을 완화하고 기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를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다. 오히려 흉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상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한 나라의 나쁜 정책이 좋은 정책을 가져가려는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서 연쇄적으로 나쁜 정책을 취하게 만든다. 농부가 자신의 생산물을 가장 좋게 팔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할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식량에 관심이 많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얘기하는 종교에도 관심이 많다. 평화를 위해 정부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따라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 좀처럼 그러지 못한다. 왜? 정치꾼들은 무식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곡물 수출에 장려금을 주는 법을 만든 것은 잘못이다. 넷째 이유로 캐링 트레이드나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것은 국내 시장의 공급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래 국내 시장에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가격만 맞으면 국내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 팔면 선화적 비용이나 해상 운임 및 보험료가 절약된다. 캐링 트레이드를 하면 국민이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부족해지지 않는다. 영국은 캐링 트레이드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방해하고 장려금 제도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영국을 번영케 했다고 칭송받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번영의 원인이 아니라 거의 동시대에 정비된 다른 법들, 즉 개인 노동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법들이 영국 번영의 유일한 이유이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개인 노동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 법과 제도적인 장치들이 영국 번영의 유일한 이유이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영국은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개인 노동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정비를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국이 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한 근원이다. 이유이다. 각자의 개인이 더 나은 상황을 누리려고 자유롭게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보장과 더불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원리다. 제발 좀 알아쳐먹어라 정치꾼들아.
자유와 보장을 갉아먹는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법들이 방해하지만 어쨌든 영국은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산업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나라다. 그래서 영국은 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다. 이거는 정치꾼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좋은 거다. 사람들의 본성은 나의 자유는 보장되고 남의 자유는 좀 억압했으면 싶은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법과 제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자유를 제한을 하려면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그룹에만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특정 그룹에만 자유를 더 준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법과 제도를 똑바로 만들면 번영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